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삼성 제주 유나이티드 축구와 관련하여서 수원은 더비 라이벌인 수원FC를 제압을 하였습니다. 제주는 개막 이후 2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곳으로 수원은 개막전에서 인천에 패배를 하였지만 수원FC 상대로 승리를 하고 시즌에서 첫 승을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가 페널티킥을 실축을 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박형진이 개인적인 돌파에 의한 중거리 슛으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사리치가 개막전에서의 5분 안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4주 정도 결장을 해야 하고 김건희가 이 경기까지 리그 징계로 나설 수 없는 악재가 있기는 하지만 탄탄한 수비를 앞세워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그렇지만 크로닝이 전방에서 고립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공격진이 다소 아쉽기도 하며 제주는 포항과 강원을 상대로 하여서 홈련전을 치르게 되었는데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습니다. 점유율을 충분히 가져가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긴 하였지만 주민규와 제르소, 김주공 등 최전방에서의 공격진이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영준과 이창민 등 중앙에서의 삼선이 상대방과의 경합을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안현범의 측면 경기력이 좋기도 합니다. 지난 경기에 로테이션차 짧게 출전을 한 주민규와 제르소 링의 삼각편대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수원 삼성 제주 유나이티드 이 두 곳에 있어서 제주가 승점을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정이긴 하지만 상대는 최전방에 있어서 해결을 할 선수가 크로닝에 불과합니다. 군대를 제대를 한 오영규와 발이 빠른 류주환이 크로닝을 지원을 하겠지만 제주의 수비진의 상대로 고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창민을 중심으로 중원의 우위를 가져갈 제주가 제르소와 링드, 윙어진이 돌파를 앞세워서 수원의 수비를 공략할 것 같기도 합니다. 득점왕 주민규는 불투이스와 이한도 등 피지컬이 좋은 수원 수비를 상대로도 본인의 경기 흐름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수원 삼성 리그에서는 8위로 패승 수원 더비에서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 반전의 계기는 마련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의 시즌에서는 1무 3패로 좋지 않았던 수원의 더비 승리이기 때문에 더욱 값진 승리였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직전의 경기에서도 경기력 면에 있어서는 상대를 앞세워서 나갔는지 복귀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슈팅 숫자에 있어서 알 수 있듯이 경기에 대한 주도권을 잡지는 못하였고 슈팅의 수도 7대 13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에 있어서는 양영모가 기존의 골키퍼 노동건이 못지않은 활약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수원 삼성 제주 유나이티드 축구 PK 선방을 포함을 하여서 유효한 슈팅 4개를 모두 선방을 하면서 수비진의 기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수비적으로 있어서는 아직까지 단단한 모습을 보이기에는 어려웠던 매치였다고 보여지기도 하며 중원에서의 수적 열세로 인해서 점유율에서 앞서 나가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방에서의 삼톱 기용도 득점력 면에 있어서는 큰 재미를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기재가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인해서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측면에서의 공격에 있어서 큰 마이너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자인 박형진이 득점을 성공을 시켰다는 점에 있어서 이 페이스를 유지를 하게 된다면 좌측 공격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방에서의 삼톱이 슈팅을 4개밖에 만들지 못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전방에서의 파괴력에 있어서는 의문부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교체로 투입이 된 자원인 이승우 선수와 같은 슈팅 숫자를 기록을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아직까지 수원 삼성의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은 낮게 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결장자는 김건희, 이기재, 노동건, 사리치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제주 리그에서는 11호 패무 상위권 판도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스타트를 좋지 않게 끊었습니다. 수원 삼성 제주 유나이티드 더군다나 홈에서의 2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큰 충격으로 보여집니다. 원정에서의 경기에서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이던 터라 페이스와 함께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강원 최영수 감독의 짠물 수비를 뚫지 못하였는데 남기일 감독은 1라운드와 완전하게 다른 공격진의 구성으로 득점을 노리긴 하였지만 결국에는 득점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추상훈, 김주공, 변경준 선발에서의 3톱이 교체로 투입이 된 중도다 슈팅의 숫자가 적었다는 점에 있어서 공격력의 큰 감소를 엿볼 수 있던 부분이기도 하였고 슈팅을 16개나 기록을 하였음에도 유효한 슈팅이 1개밖에 없었을 정도로 변비 경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공격진의 고정 조파이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기에 많은 득점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강원전에서는 상대방이 완전하게 내려앉은 덕분에 큰 위기 상황이 없기도 하였지만 포항전을 생각하게 되면 아직까지 불안한 요소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PK도 내주게 되었고 상대방의 선수의 침투를 막지 못하면서 멀티로 실점을 내주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김몽수를 다시 3백의 중앙에서의 수비수로 기용을 할 만큼 전문적인 센터백이 아닌 선수들을 3백에 넣게 되는 경우가 반복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남기일 감독님의 말에 따르게 되면 수비수의 줄부상이 심각하다고도 합니다. 수원 삼성 제주 유나이티드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